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번 달에 자마에 게재된 ICT고요. MRI 가이디드 파이브로시스 어블레이션을 풀모널 벤 아이솔레이션에 추가했을 때 컨벤셔널하게 풀모널 벤 아이솔레이션만 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리커런스에 대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디카프트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고요. 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고 아시다시피 persistent AFib에서는 어블레이션 후에 에이트리얼 어리스미아의 재발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컨벤셔널 풀모널 벤 아이솔레이션에 더해서 이제 카페라든지 루프 어블레이션이나 포스트럴 어블레이션과 같은 추가적인 어블레이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뚜렷하게 컨벤셔널 PBI만 시행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아직까지 도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레프트 atrial fibrosis가 MRI에 있는 경우에 이는 atrial tachycardia recurrence와 연관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시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레지듀얼하게 남아있는 파이브로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시저를 한 이후에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trial fibrotic tissue를 타겟팅하여 어블레이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에 대해서는 아직 RCT를 통해서 증명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MRI 가이디드 파이브로틱 티슈 어블레이션을 풀모널 베인 아이솔레이션에 더해서 진행했을 시에 더 좋은 리듬 아웃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44군데 인스티튜션에서 이제 환자를 인롤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인종과 성별은 당연히 이제 반영을 하였습니다. persistent AFib만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 연구이고 드노보 어블레이션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돌리움 인핸스먼트 MRI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에 AFib 어블레이션을 받았거나 혹은 카디악 밸뷸라 서저리를 받은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전이 된 연구이며 이 해당 환자들은 2016년 7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이제 인롤된 다소 최근 컨템포러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그런 인롤 기간을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환자들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되었던 컨디션이었고 환자들은 랜더마이제이션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팔로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랜더마이제이션이 되었고 MRI 이미징을 시술 전에 촬영하고 나서 3D 일렉트로 아나토미컬 매핑을 진행할 시에 이제 MRI 이미지를 머징을 하여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만약에 파이브로틱 티슈 어블레이션 그룹에 환자가 속하게 된다면 특히 엑스트라 풀모너리 베인이 있는 모든 파이브로틱 티슈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파이브로틱 티슈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풀모너리 베인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무조건 진행을 하였었고 그 목표는 그 모든 풀모너리 베인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어블루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엔트럴 어블레이션을 목표로 하였고 크라이오 어블레이션도 포함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진행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이네 가돌리움 인핸스드 MRI를 촬영을 하여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파이브로시스가 전체 면적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퀀티피케이션을 하였고 어블레이션을 진행한 이후에 3달에서 6달 사이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여서 어블레이션을 통한 스카 포메이션은 얼마나 되었고 그 우리가 만든 스카 포메이션을 기존에 타겟하고자 하였던 에이트리얼 파이브로시스 티슈를 얼마나 많이 커버하였는지를 계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시술을 진행한 이후에 스마트폰 헬드 ECG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ECG 스트립을 인스티튜션에 이제 보냈고 매일매일 보내지 못한 환자는 이 연구에서 익스클루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블레이션 이후에 석 달째에는 팔로우 비짓을 하였으며 6달째, 12달째에서는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이밸류에이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와 리피드 어블레이션을 합한 컴포짓 아웃컴을 이제 퍼스트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지정을 하였고 이는 90일의 블랭킷 피리어드를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3개월, 12개월째 설문지를 통해서 좀 조사한 것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조사하였으며 기타 또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atrial fibrillation, flutter, tachycardia, repeat ablation을 각각 따로따로 이제 아웃컴으로서 여겨서 분석한 것을 또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이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이프티 아웃컴도 역시 이제 관찰을 하였고 시술 이후 30일 동안 발생한 스트로크, PV 스테노시스, 블리딩, 하트페일리어 데스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카디악 퍼포레이션과 에스파지아 인저리 역시 세이프티 아웃컴으로 여기고 그 성적이 어떤지 양분 사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약간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진행하여서 처음에 레프트 에이트리얼 전체 면적 대비 파이브로시스 티슈의 에어리아가 20% 이상인 그룹과 아닌 그룹을 또 나누어서 랜더마이제이션을 하였고 그 두 개를 각각 나누어서 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의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환자의 플로우 차트고 최종적으로 843명의 환자들이 랜더마이제이션 되었으며 처음에는 421명의 환자들 MRI 가이디드 어블레이션 그룹에 422명의 환자가 컨벤셔널 풀모널 벤 아이솔레이션만 하는 그룹이 이제 어레인지가 되었는데 결국 그 팔로우 블랭키 피리어드를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프라이머리 아날라이시스에 들어간 환자들은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407명과 408명이 이제 아날라이시스에 이용되었습니다. 제 리절트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43명의 환자들이 아까 인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시된 베이슬라인 캐릭터리스틱스의 테이블 1인데 나이, 성별의 분포, 그리고 레이스의 분포 말씀드린 베이슬라인에서 MRI에서 관찰되었던 레프트 에이트리얼 파이브로시스 에어리아에 대한 분포가 각 양분에 대해서 웰 밸런스드 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파이브로시스 에어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위를 우리가 스카 어블레이션을 타겟을 하려고 했는가를 또 여기에서는 명시를 한 것인데 당연히도 모든 파이브로시스 에어리아를 타겟을 하려고 했던 MRI 가이디드 어블레이션 그룹은 총 파이브로시스 에어리아 중 80.9%를 원래는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을 할 수 있었고 절반 이상을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가 80.9%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 PBI만 진행하는 경우는 절반 이상 커버하는 경우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3개월째 팔로우 MRI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파이브로시스 에어리아의 절반 이상을 커버한 경우가 원래는 80.9%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절반 수준이 44.8%에 대해서는 MRI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에서 직접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프랙티스 상에서 원하는 만큼의 파이브로틱 티슈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도 한 가지 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피겨 2고 이제 그 블랭키 피리어드를 지나고 나서 에이트리얼 어리드미아 리커런스 리피트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아웃컴을 비교를 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양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해자드 레이션은 0.95이고 로그랭크 p-밸류는 0.63이었으며 팔로우 메디안 옵저베이션 타임은 9달 정도였습니다. 각각의 이벤트 수는 파이브로시스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의 경우 리커런스 이벤트가 175건이 확인되었고 풀모널 벤 아이솔레이션 그룹은 188개의 이벤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리니컬 센터별로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삶의 질을 비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삶의 질에서도 두 그룹 다 유의하게 이제 증상이 호전된 양상을 보였으나 그 호전되는 정도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이 해당 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컨더리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에피커시 아웃컴의 테이블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줄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고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구성하는 각각의 어리드미 이벤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세컨더리 아웃컴을 말씀드렸는데 모두 이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경우 그 한 달 이내 생긴 거는 세이프티 아웃컴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향후 롱텀 아웃컴을 팔로우업을 해보았을 때 12달 18달 사이에 팔로우업을 해보았을 때 MRI 가이디드 그룹이
pulmonary vein isolation 했던 그룹보다 더 통계적으로 많은 이벤트의 스트로크가 확인되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 미만의 그룹과 20% 이상의 파이브로시스를 가진 그룹을 아까 따로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서 아나리시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더라도 각각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두 그룹 사이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before interaction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드밴스 이벤트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테이블 3인데 양 그룹 간의 사이에서 프라이머리 컴포짓 세이프티 아웃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RI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더 많았는데 이는 주로 스트로크가 많이 생긴 거에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총 6명의 환자들이 스트로크가 생겼고 2명의 환자들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저자들이 이제 기술하기로는 6명 중에 5명의 환자들은 시술하고 나서 3일 이내에 대부분 발생했다 하였고 2명 중에 1명은 5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원인 모르는 급사를 하였다고 이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리절트였고요. 이제 남은 디스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MRI 가이디드 파이브리스 타깃티드 어블레이션을 PBI에 더해서 진행하는 것은 PBI만 진행하는 것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베네핏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고 이 가이디드 파이브로틱 티슈 어블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더 많은 스트로크가 한 달 이내에도 그렇고 팔로우 기간에도 그렇고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조금 컨트로버시한 리절트를 보였었는데 에콤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가돌리니 미네스먼트 어블레이션을 하면은 AF 리커런스가 적더라고 하였지만 엘리시아 리트라이얼에서는 크게 베네핏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였었는데 이 연구들은 대부분 좀 샘플이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고 파르시즈말 AF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persistent AF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래티지도 pulmonary vein isolation 대비 더 superiority를 증명하지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베네핏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이론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파이브로시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각각의 atrial fibrillation 발생과 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임팩트를 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더라도 모든 파이브로시스 포션이 다 atrial fibrillation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인데 이런 파이브로시스 티슈가 에어리어마다 AF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툴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건강한 티슈들이 파이브로틱 체인지를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썰바인 인저리를 파이브로틱 티슈에 주는 것이 과연 아주 적절한 스트래터지인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저자들이 이제 기술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런 파이브로시스 어블레이션에 타겟을 하여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형화되어 스탠다드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 오퍼레이터 디스크리션이 너무 커서 이에 따른 통제가 안 된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ulmonary vein, extra pulmonary vein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스트롱 리스크가 1%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도 1% 이상의 스트롱 리스크가 확인이 되었었고 그런 베네핏과 이런 스트롱 리스크를 고려하여서 이제 엑스트라 PV 사이트에 대한 어블레이션은 충분히 좀 유익 있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MRI 가이디드 파이브로시스 타겟 어블레이션은 PB 아이솔레이션만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유의한 베네핏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박희남 교수님 코멘트 해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드카포 1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이 마루시가 발표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자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파이브로시스 MRI나 젠 LG에 따라서 아웃컴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분이 그때 떴죠. 근데 드카포2에서는 결과가 네거티브 아웃컴으로 나왔고 그 엑스퍼트 디스커션 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마루시가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타 1, 2, 3, 4로 나눠가지고 파이브로스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아주 심하지 않은 유타 그레이드 1, 2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은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진행된 경우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웃컴을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터디를 지금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기 VT 때 무슨 스카 호모지나이제이션 하듯이 atrial fibrillation에서 루틴으로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는 지양해야 될 프로시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어떻게 에블레이션 했다 그런 그림 같은 게 있나요? 한 번만. 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서플리멘트는 일단은 PB 아이솔레이션 카라이나는 하지 않고 일단 엔트라 어블레이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 가이디드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어리어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10A 패싱에도 캡처가 로스될 때까지 어블레이션 했고 컨택 폴스는 10g 정도로 8에서 10초 정도로 딜리버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시인데 이 예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PB 안에 엔트럼 안에 있는 것까지는 다 하지 않았고 엑스트라 PB 에어리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하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었어요. 예. 마시죠. 그러니까 파이브로틱 티슈가 있는 데를 다 에블레이션 했다는 얘기야 결론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타겟을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80%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 다 절반 이상을 커버해야 된다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40%만 제대로 커버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어블레이션이 많이 충분히 한 줄 알았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라인을 따로 끈 건 아니고 그냥 네, 라인을 끄는 건 아니고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그냥 포칼 파이브로틱 티슈라고 로우 앰플리튜드는 다 지져버렸다는 얘기구나.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원래 익스텐시브한 어블레이션을 요구했던 경우였습니다. 옛날에 카페처럼 그림은 비슷하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네. 그지? 세이프티 아웃컴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모탈리티도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초록 보니까 아까 2명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로시저 릴레이트라고 돼 있던데. 네, 한 명은 5일 이내 사망했고. 하시죠.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저널은. 네, 다음 거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저널은 잭이피에 실린 논문이고 레이드 트라이얼의 VT 어리드미아의 버든을 리덕션 시키는 라놀라진의 이펙트에 대해서 다룬 논문입니다. ICD가 있는 환자에서 ICD 샷 같은 경우는 사실 VT를 터미네이션 시킨다고 해도 피지컬 펑션이나 혹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낮출 수가 있고 이 오늘 VT 공유가 안 됐어요. 스크린 안 보여. 안 보였어. 이제 보이시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레이드 트라이얼에서 VT 어리드미아 버든을 줄이는 라놀라진의 이펙트를 이야기하고자 하였고 VT 어리드미아 버든 같은 경우는 모탈리티랑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지만 파마콜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라놀라진 같은 경우는 안티 엔자인, 안티 이스케믹 드러그이며 안티 어리드믹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라놀라진의 그 메커니즘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레이트의 소듐 커런트를 이니비션 시키고 이는 포타슘 커런트를 딜레이 시키면서 액션 포텐셜의 프롤롱게이션에 관련하는 포타슘 커런트를 딜레이를 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라놀라진과 ICD의 이름을 붙여서 레이드 트라이얼로 랜더마이즈 더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었고 라놀라진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랑 비교를 했을 때 ICD를 갖고 있는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플라시보보다 수페리어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전에 보이기는 했지만 그 연구에서는 또 하나 보인 것은 라놀라진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것이 그 ICD 테라피가 필요한 것에 VT 어리드미아를 리커런스는 시그니피 컨택이 리덕션 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연구에서는 알아보고자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라놀라진이 VT 어리드미아 이벤트에 대한 버든 자체를 줄이는지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VT 어리드미아 버든을 늘리는 것에 대한 프레딕터를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라놀라진이 효과가 있는 그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스터디 파퓰레이션은 레이드 트라이얼은 멀티센터 랜더마이즈 더블라인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라놀라진의 트리트먼트가 이제 그 퍼스트의 VT 이벤트를 줄이는지 데스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 기존의 연구 디자인이었고, 이스키믹과 넌 이스키믹 환자를 모두 포함을 하였고 ICD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ICD는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었습니다. 환자는 1대1로 라놀라진과 플라시보 그룹으로 어사인이 되었고 2011년도 8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1012명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롤이 되었고 각각 502명과 510명이 1대1로 어사인이 되었습니다. 라놀라진의 이제 도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 500mg을 먹는 것에서 최대로 1000mg 트와이스로 먹는 것까지 증량을 하였고, 디바이스를 통해서 팔로업을 하였는데 클리니컬 비짓은 6개월마다 하였고 팔로업 비짓은 인펄슨이나 혹은 텔레폰을 통해서 3개월마다 이루어졌습니다. ICD 인터로게이션을 통해서 어리드마의 데이터를 모두 얻었고, 세팅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ICD 같은 경우는 VT 존을 대략 170에서 190회, 그리고 그 테라피는 한 번에 ATP와 한 번에 샥이 나가는 그 이후에 샥이 나가는 거 세팅이 되었고, VPIP 존 같은 경우는 220회 이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세컨더리 프리벤션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 VT보다 20회 정도 느리게 VT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치료 역시 한 번에 ATP와 한 번에 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엔드포인트로 삼은 것은 VT 어리드미아의 버든이라고 해서 VT 어리드미아의 에피소드를 몇 번이나 나왔는지 그걸 카운트를 하였고, 이 VT 어리드미아 에피소드는 샥이든 ATP든 테라피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에피소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카운팅을 2번의 에피소드로 하는 것 대신 한 번의 에피소드 4의 파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호트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VT 어리드미아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없는 그룹은 그룹 1, 그리고 한 번 있었던 경우 로우 버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버든, 그 다음 하이 버든으로 그룹을 4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고, 레퍼런스 그룹으로는 VT 어리드미아 버든이 없는 환자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12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742명은 VT 어리드미아 에피소드가 없었고, 270명 정도가 이제 한 번은 적어도 VT 어리드미아 에피소드가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VT의 특징은 민 사이클 랭스는 339mS 정도 되었고 74%는 ATP 자체로 터미네이션이 되었고 이외의 환자들은 샷까지 필요하였으며, 사망 같은 경우는 VT 어리드미아 에피소드가 없는 환자에서는 14%에 불과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VT 어리드미아 에피소드가 있었던 환자분 중에서는 51%까지 사망을 보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이블 1이 베이스라인 캐릭터인데 이제 4개의 군 사이에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VT 어리드미아 이벤트가 많았던 환자에서 나이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QRS 듀레이션이 좀 가장 넓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ICD나 CRTD가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퍼센티지가 많았고, 안티 어리드믹 에이전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캐릭터이고, 그리고 스테바이즈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VT 어리드미아의 버든을 증가시키는 것에 인디펜던트한 프레딕터들을 찾아보았는데, 이 테이블 2에서 보시면은 이 7가지 파라미터가 VT 어리드미아 이벤트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었고, 히스토리가 있거나 니아 클래스가 3 이상, 에이지가 많거나, EF가 떨어지거나, QRS가 넓거나, APB 있거나, 그리고 AAD 테라피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라놀라진의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피겨 1에서는 그 하자드 레이쇼를 그 라놀라진에 대해서는 이펙트를 2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다 분석을 하였었는데, 여기서 인터랙션 p-밸류가 의미 있게 나온 것은 콘코미넌트 안티어리드믹 드럭을 쓰는지, 그리고 그 AP의 유무에 따라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ICD냐 CRTD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인터랙션 p-밸류가 의미 있게 2가지가 다르게 나와서 이 3개에 대해서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를 그래프로 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겨 2의 첫 번째를 보시면 ICD가 있는 그룹과 CRT가 있는 환자들에서 라놀라진과 플라시보의 이제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ICD만 있는 그룹에서는 라놀라진을 썼을 때 플라시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CRT가 있는 환자에서는 플라시보에 비해서 라놀라진이 그 이벤트 레이트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로 이것은 안티 어리드믹 드럭을 쓰고 있는 환자에서 라놀라진을 쓴 경우와 이제 없는 경우에서 라놀라진을 쓴 경우로 확인했을 때는
AAD를 쓰고 있을 때는 두 근사에 특별히 차이가 없었고 AAD가 없는 경우에 라놀라진만 쓴 환자에서는 라놀라진 쓴 환자분들이 이벤트 레이트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피규어엔 나오진 않았지만 AFib의 유무에 따라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AFib이 없는 환자에서 라놀라진이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오히려 AFib이 같이 있는 환자에서는 피밸류값 의미 있게 하자드 레이쇼가 더 나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메인 아날리시스 자체에서는 라놀라진을 주는 것 자체가 리커런트한 VT 어리드미아 이벤트의 버든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메인 파인딩이었고 그것을 그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VT 어리드미아 버든을 늘리는데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었고 또한 라놀라진이라는 약제에 대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기 위해서는 콘커미넌트하게 AAD를 쓰지 않고 있거나 APB 없거나 그리고 CRT가 있는 경우에는 라놀라진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메인 파인딩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VT 어리드미아에 대해서 퍼스트 에피소드나 이렇게 데스 단순히 그런 yes or no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VT 어리드미아를 버든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VT 어리드미아의 버든은 QOL을 떨어뜨리거나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증가시키거나 데스와 관련이 있고 하지만 VT 어리드미아 버든과 애드버스한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메커니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카디올로지에서는 VT 어리드미아에 대해서 안티어리드믹 드럭을 쓰거나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초이스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은 인컴플리트한 에피커시나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언페이버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VT 어리드미아 버든 같은 경우는 ICD가 있는 환자에서 리스크 팩터들을 여기서는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대부분 VT 어블레이션을 시행받았거나 혹은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받은 환자에서 이제 결과들이 예전에 나왔었다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VT 어블레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단순히 ICD를 갖고 있는 환자의 VT 어리드미아 버든을 증가시키는 리스크 팩터를 확인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결과들은 포스트 어블레이션 환자들이라든가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했던 환자들과 결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놀라진 이펙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룹이 라놀라진이 베네핏이 있을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는데 라놀라진 같은 경우는 컨코미넌트하게 안티어리드믹 드럭과 쓰는 경우에는 이펙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AAD가 없는 환자에서 썼을 때 28%까지 리스크 리덕션 할 수 있다라는 메인 결과가 있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2가지 메커니즘은 대부분 AAD 쓰는 환자에서는 어리드미아 하이리스크 그룹이기 때문에 이미 좋지 않은 환자들이어서 그랬을 가능성과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안티어리드믹 그 프로퍼티 자체가 라놀라진 갖고 있는 이펙트가 기존의 AAD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이런 2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Fib이 없는 환자에서 라놀라진이 프로텍티브 하였는데 AFib과 AAD가 코리니어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설명을 하였지만 실제로 이 연구에서 AFib과 AAD에 대한 코리니어리티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라놀라진은 이제 AFib도 없고 AAD도 없는 환자에서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하이어 리스크 환자들보다는 로우 투 모더레이트 리스크 페이션트에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CRTD가 있는 환자에서 조금 더 이펙티브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은 CRT의 에디티브 그리고 시너지스틱한 이펙트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CRT에 대한 CRT 자체만에 대한 이펙트는 여기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미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고 리미테이션에서 또 다른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근의 약제들 아른이나 이제 다른 약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미테이션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디펜던트한 리스크 팩터들을 확인을 하였고 라놀라진이 효과적인 이제 그런 CRT가 있거나 APB 없거나 AAD를 쓰지 않는 환자분들에서 라놀라진 이펙트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 다음과 같고 앞서 결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놀라진이 레이소듐 채널 블로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리서치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혹시 EF나 뭐 이런 메카니컬 펑션에 대한 이밸리에이션 안 했나요? 네, 그 추가적으로 그 기본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를 제외하고 EF나 혹은 에코카디오그래피 파인딩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팔로업 데이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지는 건 없었나 보네. 이게 원래 그 레이드 트라이얼이 원래 네거티브 트라이얼을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이건 이제 서브그룹 애널라이시스 한 거죠, 레이드에. 네, 원래 레이드에서는 뭐가 네거티브였었죠? 똑같이 거기도 비슷한 아웃컴 아니었었나요? 근데 왜 레이디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라놀라진과 플라시보를 비교를 했을 때 인시던스를 비교했는데 낫 수페리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시던스가 not superior인데 네. 이제 전체 버든을 봤다는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숫자로 이제 카운트를 해서 그걸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시행을 했고 거기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게 아웃컴을 나왔다. 펌핑을 하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이게 지금 아미오다론이나 우리 쓰는 실제 좀 알려져 있는 부정맥 약이 한 몇 퍼센트나 줄이는 걸로 돼 있죠, 기존의 스터디에서.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건 잘 네, 그거 우리 아미오다론도 옛날에 그 몇 프로 줄인다 그런 연구도 있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 쓰는 약이라 잘 음. 없으시면은 시술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혹시 커멘트 추가 더 해주실 교수님 계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